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100만 명의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앞서 보도자료에서도 밝혔지만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그렇게 재벌들이 죽어난다며 힘들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정보 부조금을 타먹었지만 2020년 회계년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총 1,045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변혁당은 2021년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변혁당은 매년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을 추적하며 재벌의 민낯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재벌이 얼마만큼 부를 축적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벌은 언제나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유는 사유화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취지와 한국사회 재벌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사회변형노동자당 대표 이종회 대표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변형노동자당 대표 이종회입니다. 우리 변혁당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해 왔습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19가 닥쳤고 함께 깊은 경기 침체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작년에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작년에도 올랐을까 내리지 않았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결과는 올랐습니다. 아주 깊은 경기 침체에 재벌들한테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작년에 퍼준 게 140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찔끔찔끔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을 얘기하는 진위계수 역시 올랐습니다. 없는 사람은 죽겠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궁금한 만큼 사내유보금이 올랐다는 것은 이 양극화의 양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안정성을 해칠 만큼 이 정권이 흔들릴 만큼 큰 문제가 아파트 가격 폭등이고 부동산 문제입니다. 여기에 실제적인 주범이기도 하고 혜택은 재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용 부동산 이게 실제로는 이 정권의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이것이 정권을 흔드는 가장 큰 고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한다. 비업무용 토지도 환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쟁점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지금 문재인 정권도 잘못했다고 시인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변혁당은 주장합니다. 재벌 체제가 청산돼야 한다. 그 재벌 체제를 청산하면서 사내유보금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를 환수하고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고 국가가 책임져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환수하면서 지금 현재 쟁점인 아파트 그리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끝고 3번만 함께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이복음 환수하고 재벌체제 청산하자. 네, 두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심각한 청년 실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항에서도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철판에 깔려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일 청년들에게 지옥을 강요당하는 삶입니다. 청년 학생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형노동장단 김건수 학생위원장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효과적으로 재원을 투하하지 않고 기업 눈치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상당한 경제 성장률을 지켜내었다고 이제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이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체제 때문입니다. 저임금 노동체제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년 실업률 역시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실업률이라는 형태로 위기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여전히 실업과 해고로 인한,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위기가 존재하는 전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취업 대책으로 제대로 된 것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자고 했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 상권 없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권리 없는 일터로 청년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양보해야 된다는 관념이 뚜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제 살을 갉아먹는 일자리, 제 권리를 갉아먹는 비정규 불안정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권리입니다. 노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 노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질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의 존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제 먹고 살기만 해주겠다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가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웠을 뿐입니다. 사내회복의 환수를 통해서, 사내회복의 증가를 통해서 한국 사회 경제는 계속해서 재벌만을 위한 경제였다는 것을,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은 가지자들을 위한 성장이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가 계속되고 존재하는 한 이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청년 노동자의 죽음 역시 경제 성장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헛가루, 신기루였다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사내회복의 환수를 통해서 국가 책임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 양질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 없는, 권리 없는 일자리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양질 일자리로 존엄을 보장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사내회복음으로서, 그리고 재벌이 계속해서 이윤을 쌓아내는 것으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 성장률이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하는 계기로 설명돼야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겠습니다. 국가 책임 일자리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사내회복을 환수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불평등 타파하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해서 노동 존중 실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언 내용 담아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끝고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회복음 환수하여 국가 책임 일자리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핑계로 기간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에서도 그 위기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조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단돈 몇천억의 헐값에 현대중공업의 매각이 결정되고 정시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특혜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발언입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 부지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우조선은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 정책에 의해 현대중공업 3세 승계의 희생양으로서 지금 희생양이 제물되어서 2년 동안 경쟁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한 2년 동안 조선 산업을 포기하는 수준의 조건부가 아니면은 결코 경쟁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노동자들을 죽이고 지역을 죽이는 잘못된 매각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2년 동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와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역과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벌써 10여 차례 넘게 청와대를 찾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아무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벌들이 지고 있는 산업유보금 환수를 요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대우조선도 이 땅에 기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저희들은 그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관리체계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개인적인 관계였지만 지난 문제가 발생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우조선은 산업유보금이 2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오늘 예년 같았으면 여기 자료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2조, 3조의 잔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도 항상 요구했습니다. 유보금을 노동자한테 환원하고 지역에 환원하고 비정규 노동자 환원을 했지만 결국 그 2조, 3조가 되는 유보금들은 하나도 환원되지 못하고 정권과 결탁한 경쟁진에 의해서 분식회로 사용되고 결국 한 푼 남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국민 혜택을 받는 이런 체제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기관 산업인 아시아나항공도 한진재벌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잘못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재벌 문재인 정권의 이름에 걸맞게 국가기관 산업마저 무작위로 재벌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쌍용차의 경우처럼 잘 나타나듯이 국가기관 산업이 외투 자본의 놀이터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재벌들의 산업유보금 환수를 요구하고 국가기관 산업을 재벌과 외투 자본의 배를 부는 데 사용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성 확대하는 방안을 깼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벌 산업유보금 환수, 또 이를 노동자 민중을 위한 기금으로 쓰자는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도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 투쟁을 앞장서고 있는 민중공동행동 한성규 재벌체제 청산 특별위원장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라고 불려진 지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의 독점이 재벌이 장악하고 있고 재벌은 그 부를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착 카르텔은 더욱 강화되어 선출된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재벌 동맹체제는 더욱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 중심, 재벌 독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원입니다. 코로나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도 재벌들은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2020년 삼성, 현대차, LG, SK의 재벌의 주식 배당금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1조 5천억에 달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 1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GDP의 성장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재벌의 국간이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OECD에서 2018년 대한민국 재벌의 폐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재벌 중심 체제가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고 있고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구조 왜곡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재벌의 영향력을 정치, 언론, 법조에까지 장악하게 만들어서 그 힘이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문제 근원이 재벌이라는 것이 국내 각종 통계와 OECD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사회, 소득 주도 성장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재벌 동맹체제인 적폐세대에게 밀려서 노동개혁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의 구호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요되는 재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 부유세 신설 등 미국 최대의 1% 부자들에게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재벌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사내 유보금을 환수해서 노동자, 민중에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2021년 최저임금 협상을 앞둔 이 시기에 이미 저들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서 을들의 싸움을 유발하기 위한 재벌동맹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근본적인 판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 중심에 재벌체제 청산이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불평등을 갈아엎는 110만의 거침없는 투쟁을 통해서 한국사회 대전환의 단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 받아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고 3번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유보금 환수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라. 사내유보금 환수하고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2020년도 회계연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비현무용 투자부동산 등 재벌의 곳간을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성 서울변형노동자당 정책위원장님의 현황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연도별 이제 30대 재벌 사내보금의 축적 현황이 나오죠. 2019년 말, 그러니까 2019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추산한 방식에 따르면 956조 7,626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저희가 추산 방식을 좀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30대 재벌 전체 상장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이게 바로 외감 기준입니다. 소위 말하는 외부 감사,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회계 법인한테. 이 기준으로 보니까 한 644개 정도가 나옵니다. 도합해서 자산 500억 원 이상 비상장 회사들까지 다 열어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그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외감 기준이 있죠. 자, 주권 상장 법인, 이거는 뭐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상장회사 전체는 무조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려면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회사와 유한회사 이렇게 나오죠. 비상장 회사도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외감을 받아야 됩니다. 회계 법인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때려보니까 30대 재벌 내로 농협을 제외하고 준공공기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몇 개가 안 빠집니다.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결과고요. 그렇게 일단 추산 방식에 대해서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여전히 뭐 삼성이 압도적입니다. 306조 4,469억.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연도별로 또 그렇게 압도적으로 막 늘지가 않아요. 이건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이제 298조 8,34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가 추산 범위를 더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306조 4,469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 뭐 30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이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쌓였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기준으로도 세봤습니다. 그러니까 985조가 나옵니다. 28조가 늘었습니다.
2.96% 정도가 늘었고, 작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와중에서도 3% 정도의 사내요보금이 작년 기준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더 늘었을 거고요. 이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0대 재벌의 비현무형 부동산 현황입니다. 비현무형,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상에서는 투자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기업이 단기 매매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혹은 뭐 리스죠, 운용 월세를 받아 먹으려고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들에서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말이 좋죠. 하여튼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게 장부가 기준으로 36조 뭐 2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장부가란 뭐냐? 현행 회계 기준상 취득가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겁니다. 취득가 그대로도 아니고 건물의 이제 내용 연수가 다 마감이 되면은 건물이 이제 가치가 없다, 땅값만 산 거라는 거죠. 예, 한동안 60년대 70년대 사는 금액이 36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니까 국토부에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최하단에 100이라고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100분위 기준으로 전체 이제 법인 소유 토지 중에 100분위, 그러니까 최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그 법인 소유 토지의 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시가도 아니죠, 공시지가입니다.를 따져보니까 이게 738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소유 가액, 그러니까 최상위 2000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평균 토지, 그러니까 한 개, 1순위 그룹이 한 개 법인이, 1순위 법인 중에 한 개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가액이 공시지가로만 3630억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전체 2000여 개 법인이 시가도 아니고 공시지가로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투자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죠. 공장, 부지 뭐 등 다 있습니다. 여튼 9배 정도로 그 토지 자산 낮추어 잡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 기준이 그걸 용인하고 있고요. 이 기준을 활용을 해보니까 전체 재벌의 비현무형 부동산은 한 500 정도, 못 잡아도 500조 원 정도로 잡힙니다. 실제 목적과 상관도 없이 투기를 해왔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운용 수익들을 얻으면서 그렇게 땅 투기로 돈 불려왔다라는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토지 다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지하고.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확산 주범입니다. 노동부가 이제 고용 형태 그 공시제를 하는데요. 여기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에서는 26.4%인데 1만인 이상 대기업에서 43.5%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갑니다. 대기업 집단을 보니까 10대 재벌 노동자 중에 38.1%가 비정규직입니다. 삼성이 15만 1천 명 비정규직 쓰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8만 5천 명 비정규직 쓰고 있고, 롯데 6만 5천, 말해 뭐다 하겠습니까? GS 이런 데는 거의 60%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총수일가를 위한 산업 수탈이 정말 노골적이다라는 거예요. 주주친화, 뭐 주주가치 제고 이런 말 많이 하죠. 경제신문에서. 그게 결국 다 대주주 친화책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엄청나게 늘려가는데 그 추세가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까지 해서 한 20조 정도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말 배당으로만 그 개별 기준 기업입니다. 10조에 가까운 돈을 15조 벌어가지고 70%를 배당으로 뿌렸습니다. 왜겠습니까? 이재용의 상속세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은 더 심해요. 3년 동안 60조 원을 소각했습니다. 소각이면 뭡니까? 회사 사내유보금으로 주식 사가지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는 지배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재용의 지분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자기 3세 승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입니까? 현대중공업을 가면 정말 황당합니다. 작년에 현대중공업 지주에 연결 기준 순이익이 7,897억인데 마이너스 7,897억이에요. 8,000원을 꼬라박았어요. 회사가. 그런데 배당을 2,600억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현행 상법에 배당을 한 해 벌어들인 것 중에서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회사에 쌓인 돈을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 주주가치 제고란 목적으로. 결과적으로 득 보는 사람들은 정몽준과 전기선이라는 대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면서도 대우조선까지 빼가지고 다 먹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건 국정농단이고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 국정농단이 왜 생겼습니까? 이재용 3세 승계 해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발견됐어요. 3세 승계를 나라 돈으로 해주려고 했다가 그게 뽀록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으로 현대중공업의 대2대 주주로서 전기선 체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원태 그 개망난이한테 공적 자금 10조 넘게 들어간 아시아나를 맡기고 있어요. 국가 재정으로. 아시아나항공도 아니고 그 대한항공도 아니고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산업은행이. 조원태 체제를 공적 자금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린 뭘 요구하느냐? 국가 책임으로 일자리 보장하고 기간사로 국유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뻘짓거리하는 돈을 다 가져와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지 않아도 IMF 때부터 금융위기 때까지 251조, 이것도 명목가치입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이자율 감안하면 4,500조 그냥 넘어요. 자발 사내보금들 다 그 돈입니다. 우리가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좋은 보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언 내용 담아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끝고 세 번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재벌 특혜, 재벌 체제, 한국 사회를 변혁하자. 네, 이제 우리의 요구를 이제 기자분들이 보도하기 좋도록 좀 퍼포먼스로 담아보고자 합니다. 앞쪽에 저희 재벌 사내유보금 1,045조가 있는데요.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1,045조가 있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발언자분 중에 네, 최저임금 인상 발언해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최저임금 인상이고요.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이고. 그 대표님 한번 이거 공공주택 800만 원 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 좀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네, 맞아요. 네, 여기 뻔뻔하게 쌓아올린 재벌 사내요금 1,045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은 우리의 요구로 이 재벌 사내요금이 환수될 예정인데요.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끝고 세 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사내요금 환수로 국가 책임 일자리를 보장하라. 네,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사내요금 환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네, 사내요금 환수로 공공주택 800만 호 공급하라.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다 찍으셨나요? 네, 긴 수석 끝에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회는 김한율 민주노총 조직쟁이 부장님과 사회병노동사장 집행위원장 장희경 동지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존을 위해 재벌체제 청산을 요구한다.
2020년 한 해 실질 실업자만 100만 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이 먼저 잘려나갔고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 해고 대상이 되어야 했고 청년은 사라진 일자리 앞에 코인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야 했다. 우울증에 쌓이며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들이 2년 사이 3배로 늘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말 그대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모두가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재벌은 막대한 이유를 쌓았다. 비정규직의 목숨을 샘물로 바꾸어 만든 이유는 불법 파견 범죄자 정기선의 금고로 가장 먼저 쫓겨난 항공기 청소노동자들의 피땀은 배임횡령 범죄자 박삼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1,045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총수가 지배하는 곳간에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과 눈물이 쌓여 있다. 총수 일가는 그 어떤 자격도 없이 거대 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있음은 물론 그 막대한 부를 자손 만대에 전하고자 국민 전체를 수탈하고 있다. 범죄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을 물려받고자 사내보금 60조 원을 주식 소각으로 허공에 뿌리고 오직 정기선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2020년 순손실반 8천억 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는 2,600억 원을 배당했다. 재벌 체제가 그 막대한 이윤을 오직 총수 일가를 위해 탕진하는 지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공공부문에서 100만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편견을 깨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규제 혁신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전기차와 수차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 불과 이틀 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뱉은 말이다. 최소한의 재벌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재벌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소위 한국판 그린뉴딜과 데이터 뉴딜은 재벌에게 새로운 이윤을 보장하는 디지털 삽질이자 녹색 사기극일 뿐이다. 위기, 재벌 체제는 다시 한번 노동자 민중의 피땀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재벌의 편에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총수 일가를 위한 기간산업 구조조정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막대한 사내 유보금은 그대로 둔 채 저임금을 강요하는 최저임금 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국가 책임 일자리를 보장하라. 총수 일가를 위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공적 자금 투입 기간 산업을 즉각 국유화하라. 최소 500조 원에 달하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환수하고 국가 책임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라. 1,045조 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환수해 생태적 산업저편에 착수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 우리는 IMF 구조조정 위기 당시의 희생을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살기 위해 재벌체제 청산을 요구한다. 2021년 5월 12일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고맙습니다. 네, 저희 사회변형 노동자당은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환수해서 기간산업 국유화 그리고 국가책임 일자리를 요구하는 투쟁까지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과 참가자분들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